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권민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중국 봉쇄 해제 소식과 함께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기대감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 현재도 낙폭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언제나 현명한 답을 드리는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까지 해서 어제 3일 쉬었어요. 현충일까지. 많은 분들이 주식 하고 싶은데 근질근질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시장 상황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가 1% 이상이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먼저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2% 이상의 하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일에는 이제 1% 이하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하락을 이제 종합해 보게 되면 2% 이상의 이제 하락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미선물 지수가 0.7%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장은 이제 1% 이상의 하락이지만 미 증시의 하락을 고스란히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이상의 하락이라 하더라도 미국 장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것이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참 우리 증시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중국 증시도 봐야 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면 개별 종목의 약진이죠. 대형주들은 오늘 좀 흐름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특히 이제 개별주의 약진은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형주는 패시브 펀드죠. 패시브 펀드라 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그냥 사는 거지만 액티브 펀드인 개별주는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에 따라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 상황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미중 시장 사이에 우리나라 좀 대형주의 약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별주의 약진을 또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종목에 대한 고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 코너에서 또 실시간 상담 받고 있거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상담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참여 방법 또한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또 참여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대1 유사수 신행이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7일 화요일 본격적으로 주문 현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강한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넘버 1, 북한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 넘버 2, 미국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추진. 네,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빅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핵실험 징후가 좀 포착이 많이 된 모습이겠죠. 우리나라와도 이 북한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좀 북한의 핵실험 관련주, 방산주들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빅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 이슈 두 번째, 미국 태양광 패널 이 관세 면제 추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동남아 4개국의 80%가 미국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 2년 동안 관세를 좀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태양광 투자가 좀 촉진이 되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좀 각광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이러한 도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들의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북한에서의 그런 도발적인 이슈, 그것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방산 관련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해외 수출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방산에 있어서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강자거든요. 우리나라가 강자인데 해외 수출과 연관된 종목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맨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뭐냐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분명히 방산 관련주죠. 특히 이제 항공 관련해서 핵심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의 핵심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방산으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주와 관련된 이제 6월 15일 날 나로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관련주면서 우주 항공 관련으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패턴을 가고 있죠. 주봉을 볼까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월봉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이 좀 있죠. 힌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름층을 벗어났죠. 구름층을 벗어나면 돌파할 때의 구름층, 그리고 왼편에 있는 구름층을 다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는 길에서 막혀 있는 구름층을 돌파했죠. 그러면 다음 자리는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곧 과거에 거래되었던 자리들을 보는 거죠. 과거 어디서 많이 거래됐는지 월봉상에서 보여지죠. 2015년도, 2016년도에 상승을 했을 때에 가장 많은 매물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6만 원이 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선행 스팬으로 해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해줬죠. 그럼 여기는 바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가로막히는 자리는 바로 제가 표시해드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인데요. 스페코의 일봉입니다. 오늘 시가가 6% 뜨고 그다음에 9%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쁜 음봉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스페코는 어떤 이슈냐? 물론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스팔트와 관련된 도로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도로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다. 일봉상에서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으로 갔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지만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는 재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스페코는 상승이 조금 남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역시 양수 겸장이죠. 방산 관련뿐만 아니라 도로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퍼스텍 이 종목도 이제 방산 관련 종목인데 퍼스텍이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뛰었냐면 15%까지 뛰었죠. 퍼스텍가 이전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자회사인 유콘 시스템을 통해서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고 또 무인 자동화 시스템, 철도와 관련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코나 퍼스텍은 방산 관련주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 세 개의 고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전에 갔던 2020년도의 고점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 2022년도 2월 달에 갔던 고점, 그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 주봉에서 봤을 때 거의 다가왔지만 정확하게 닿지는 않았어요. 조금의 상승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퍼스텍은 일봉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이 없는, 매물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구름층을 뚫고 나온 자리가 있죠. 그런 다음에 구름층 아래로 파고들고 다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죠. 퍼스텍은 방산 관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 지뢰 제거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방산에서 중소형 테마에서 이제 핵심 대장주 역할을 했던 빅텍, 오늘은 빅텍이 그렇게 뜨진 않죠. 빅텍은 갭상승을 했습니다만 3% 정도밖에 뜨지 않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늘 떠오르는 빅텍이라는 이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했지만 왜 오늘 같은 날 크게 오르지 않을까? 자,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겹 테마의 호재를 갖는 그런 종목에 매기가 쏠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항공우주나 스페코나 퍼스텍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빅텍은 단순하게 방산이라는 그 한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휴니드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휴니드 역시 방산 관련 종목이죠. 11,700원까지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상승이 나오지만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죠. 역시나 하나의 호재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겹테마로 엮여야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수혜주,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 엮여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 그래서 4개국, 동남아 4개국이 혜택을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핵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한화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의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데 조정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현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봉과 월봉을 동시에 보는 게 좋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름층 진입하기 전에는 신고식을 한다고 했죠. 신고식을 하면서 좀 때려 맞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한화솔루션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구름층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름층 하단이 있지만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이에요. 이제 중형주인데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300억, 올해는 7,500억.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1조 클럽에 들어옵니다. 영업이익 관점에서 1조 클럽에 들어오고 내후년은 이제 1조 1천억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죠. 태양광 관련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발전이
원전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발전의 그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화솔루션 주봉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고, 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역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20월선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5만 8천원까지 갔죠. 현재의 실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8천원이 넘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고 내년의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1조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우솔루션은 전고점을 중장기 관점에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한화솔루션과 비슷한 차트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체 조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봉상에서 곧 전고점을 다 넘어섰고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한화솔루션과는 조금 좀 결이 다릅니다. 한화솔루션은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의 공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구름층 상단까지 거의 다 온 패턴이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화솔루션은 상승 공간이 좀 남아있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매수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S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S에너지 역시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29.5%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이제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입니다. 자, 과연 이 자리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제 그런 기로에 있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구름층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관점. 두 번째,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 내일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갭상승할 때 매도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혹시 눌림목이 있더라도 상승 공간은 조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태양광 관련 종목 신성 ENG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성 ENG 오늘 8.7% 상승을 하고 8% 상승한 상태에서 좀채 내려오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신성 ENG도 태양광 관련해서 기대치가 좀 있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주봉 관점에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좀 가로막힐 수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신성ENG나 한화솔루션이나 차트가 비슷하죠. 주봉에서 구름층 안에 들어왔고 신성ENG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지만 주봉에서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DN이라는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했는데 SDN도 차트가 비슷하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금요일에는 17% 급등한 다음에 오늘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금요일날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SDN은 열기가 붙어있죠. 열자가 붙어있어요. 과열이라는 겁니다.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죠. S에너지, 한화솔루션, SDN 다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눌림목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하면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 매수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종목들 잘 기회를 포착해서 매수 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 바로 급소에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좀 매수 급소 함께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방산주 관련으로 5가지 종목을 또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스페코, 퍼스텍,
포스텍, 그다음에 휴니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함께 겹호재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스페코와 퍼스텍이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한 가지 호재보다는 겹호재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죠.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세 추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것도 종목이 5가지가 됩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와 신성 ENG, SDN까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주보다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내비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매수의 타점, 이 급소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또한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자 샵 0082번 받는 사람 번호에 입력을 하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시장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분위기고요. 코스피는 1.3%대 하락, 코스닥도 1.5%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장중에 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전장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시장의 하락, 그 하락 영향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현재 1.3%, 그러니까 코스닥 1.5% 하락의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파도의 흐름이죠. 이렇게 위로 쳤다가 내려쳤다가 이제 이걸 또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상승의 기조만 이어지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이 일정하게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동이 몇 개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이 길게 뻗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움직일 때는 9개의 파동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렇다고 한다면 6, 7, 8, 9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조를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으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었다는 거. 그리고 61선이 누워 있습니다. 61선의 하락 기조가 아니라 평평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61선을 깨고 이제는 21선을 향해 가면서 21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 상승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게 거세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700억 정도, 코스닥에서 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천억의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단기 조정의 패턴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이제 하단에 21선이 2623포인트예요. 2623포인트. 그리고 기준선이 2624포인트. 두 개의 지지 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21선과 기준선이 거의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기준선은 26개, 26개 캔들의 평균이죠. 그리고 20일은 20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26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로 2623, 2624 여기까지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에 구름층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름층을 터치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항을 테스트하거든요. 저항을 테스트하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제 120주선이죠. 120주선을 이탈하였지만 120주선이 우상향 기조에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한 번 더 120주선 위로 있는 저항을 테스트하러 한번 터치하러 가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미국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주봉을 완성할 때 금요일 날 패턴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과정이 있습니다. 수, 목, 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그러한 경제 지표의 발표도 좀 남아 있죠. 그래서 너무나 염려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에 2% 이상의 하락과 그리고 현재 선물 지수가 0.6%니까 2.6에서 2.7%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은 그걸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받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의 하락만 보고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의 흐름 짚어봐 주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흐름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문자 상담으로 인한 상담 현명한 대처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연답 이번에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쉰 만큼 또 많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얼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인데요. 78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 24만 5천 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네, 굴지의 대기업이죠. SK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늘자 1.4%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천 원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2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수익권에 계신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SK텔레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잘 아시다시피 SK그룹의 지주회사지요. SK 내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5월 24일자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패턴,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패턴은 개인들을 좀 따돌리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SK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642억을 샀죠. 642억을 샀어요. 자, 개인들이 언제 샀냐면 개인이 5월 24일자 장대 음봉을 만드는 그날 284억을 샀어요. 참 대단한 매매인데요.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에 물량을 외국인에게 넘겼습니다. 개인의 매매가 참 현명했다. 어떻게 보면은 음봉을 만드는 날 사서 상승 기조가 나타날 때 좀 팔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외국인의 600억 넘게 한 달 동안 샀다는 거예요. 이제 SK는 연결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겠죠. SK텔레콤이나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들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SK의 영업이익의 측면을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SK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죠. 7조에서 그리고 8조로 넘어갑니다. 내후년에 이제 8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8조의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18조는 저평가 측면이죠.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영업이익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제 구름청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청 안에 들어왔는데 구름청 하단에서 계속 지지받고 상승에 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이제 구름청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매력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 일봉에서의 구름청 상단의 기대감.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구름증 상단을 한번 갔다가 밀렸죠. 구름증 상단을 갔다가 밀렸다가 120주선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증 다시 또 상단까지 가는 이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하단에서 지지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걸 보고 매도하는 이런 패턴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SK는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증 상단에 갔고 그다음에 하단 120주선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N자인 패턴으로 구름증 상단으로 가는 이런 패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는 매수의 기조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증 상단 그리고 먼저 부딪히는 자리는 일본 구름증 상단의 저항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SK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계열사는 SK텔레콤이 될 겁니다. SK텔레콤은 특히나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상승의 기조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봉의 구름증 상단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SK 같이 보셔야 되고 SK 구름증 상단의 가격이 모르시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SK 외국인이 최근에 600원 넘게 샀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SK텔레콤과 상승 기조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SK텔레콤을 꼭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거겠죠. 아래 보이는 이 참여 방법 꼭 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 7752님께서 남겨주신 상담입니다. 위메이드고요. 87,000원 매수가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메이드 8만 원 선이 좀 깨진 모습입니다. 네, 현재 좀 손실이 있는 모습인데 위메이드 게임주죠.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 게임 사업 가치만으로도 좀 매력이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위메이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위메이드 플랫폼 가상 자산 관련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위믹스를 내세웠죠. 위믹스를 내세웠는데 한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거의 뭐 지주사처럼 자리매김을 했죠.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위메이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순이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죠.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1,700억대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목표하는 바는 매출 1조예요. 매출 1조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6천억대, 내년에는 매출이 8천억대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회사에서 목표하는 것은 매출 1조입니다. 1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데 2조 6천억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게임 회사는 퍼 30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올해 영업이익으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내년의 영업이익으로서는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 오히려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를 또 보자면 P2E,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 돈 버는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의 그런 판단이 중요하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판단. 이 P2E 게임이 제대로 시장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위메이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수급입니다.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했고 기관은 이제 많이 담지 않고 있지만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죠. 금융투자가 좀 담고 있다라는 측면. 개인이 선호해서 최근에 36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주식인데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61선에 부딪히고 좀 밀린 이런 흐름이죠.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 차트와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61선에 부딪히고 21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인데 위메드가 마치 그런 상황에 와 있죠. 이런 패턴은 21선에서 지지가 됐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1선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61선 완만히 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61선에서 부딪히고 눌렸다가 기준선과 21선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 매물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매물대가 이제 10만 원 근처에서 있죠. 그러니까 매수가 이제 8만 7천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 부근 앞자리가 바뀌죠. 10만 원 저항입니다. 10만 원도 왜냐하면 자릿수 저항이죠. 자릿수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자릿수 저항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9만 원대에서부터 9만 9천 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21선을 깼을 때는 좀 조심스럽죠. 21선을 깨자마자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나서 반등했을 때 다시 깰 가능성이 높으니까 21선 지지력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깨고 나서 21선과 멀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추가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21선 지지력을 꼭 테스트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위메이드에 대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실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게임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P2E 게임, 이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셨고요. 수급 상황도 현재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점이 이점이다. 그리고 21선의 이 지지 라인이 중요한데 이것을 버텨줄 경우 9만 원대 후반 라인을 매도 가격으로 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입니다. 경남스틸 매수가는 5,05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경남스틸 이 철강 제조업 기업이죠. 최근에 이 철강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최근 크게 빠지지 않고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4,275원, 매수가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래도 비중이 10%라서 조금은 부담이 좀 덜어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마이너스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남스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은 단순히 이제 철강 종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관련주로서 엮여 있었죠. 홍준표 정치인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당분간은 정치인과 엮일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강이라는 부분. 근데 시청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강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수혜를 입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철강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던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철강주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등극이 됐던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원자재를 미리 사놨을 때 재고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재고를 싸게 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수혜가 됐지만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되었을 때는 원자재를 다시 재매수하려고 했을 때 오른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스틸만 볼 게 아니라 철강 여러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도 이제 220억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1,000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이에요. 1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시가총액 1조가 넘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그런데 시가총액이 3,600억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저점 지지를 받는 이제 삼각 수렴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철강은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죠. 부국철강을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중소형 철강주로서 상승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죠.
상승의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바닥권에 있죠. 철강 종목들이 다 하락 기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곡철강 그리고 이제 경남스틸인데 경남스틸도 역시 차트가 바닥이죠. 바닥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경남스틸은 차트를 한눈에 봐도 한국철강이나 또는 이제 부곡철강처럼 바닥을 딛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락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좀 차별화시켜서 봐야 돼요. 철강주가 모두 다 하락 기조에서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경남스틸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음봉의 형태가 추가 하락을 예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하단 자리가 있는데 구름층 상단에 있는 것은 저항으로 보이고 또 구름층 하단은 지지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힌트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경남스틸의 일봉상에서 봤을 때에 이전에 갔던 이 십자형 도지가 만들었던 이 저점을 깨는 순간에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름층 하단 자리 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경남스틸 단순하게 차트만 봤을 때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표시해드린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매물대 아래로 빠졌죠. 매물대 아래로 빠져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거래량이 필요한데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매물대 아래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해드렸던 일봉에서의 지지라인, 그 지지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해서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 2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름층이 부딪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모양은 빠졌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에 매수 준비를 하시고 2차 매수를 해서 바로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지금 화살표 표시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자리 궁금하시면 제가 가격대 안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남스틸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재 좀 하락 기조가 유지되면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매수를 권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후에 N자형 파동으로 올라설 때 매도를 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 타점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있으신 분들 내 종목 잘 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이 고민이 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274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고민이고요. 덱스터 19,58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메타버스 관련주로 덱스터가 굉장히 큰 흐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11월에 53,000원 고점을 찍고 난 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19,580원, 비중 10%라고 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를 보실 때에 덱스터 하나만 보지 마시고 덱스터와 관계된 VFX, 비주얼 이펙트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덱스터를 먼저 덱스터 차트를 보시기 전에 위지윅 스튜디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 두 종목의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지윅을 보겠습니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 역시 VFX 관련 종목이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이 종목의 이제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는데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작년도에 영업 적자였다가 85억, 그다음에 359억, 469억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장형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언젠가 이제 500억이 넘고 600억, 700억을 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자, 1조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이제 영업이익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600억, 700억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600억, 700억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지윅 스튜디오가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 지금 정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제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할 때는 성장형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퍼에 있어서도 고퍼주이지만 그러나 성장형 그런 섹터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의 기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성장형 주가 빛을 발하기보다는 가치 종목들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즈윅 스튜디오가 성장형 종목인데 영업이익 500억 이상이 기대되지만 그것은 내후년에 달성할 영업이익이라서 현재 지금 반영되어 있던 작년까지 반영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점차 현 시점에 맞추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이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6,300억이에요. 위즈윅 스튜디오의 절반 정도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차트의 모양이 좀 비슷하죠. 작년에 크게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약하죠. 그러니까 현재 위즈윅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어떻게 보면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예요.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박스를 정해놓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고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종목 제가 박스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덱스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덱스터도 차트가 비슷하죠. 자이언트 스텝과 차트가 비슷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도 하고도 차트가 비슷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가총액이 낮죠. 제가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덱스터. 덱스터는 시가총액이 4,200억이에요. 그럼 이 종목의 이제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위즈윅만큼의 영업이익은 아니에요. 2년 뒤에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즈윅의 한 3분의 1 정도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3분의 1. 그러면 가격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도 3분의 1 정도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위즈윅이 1조 3천억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4천억에서 4,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위즈윅과 자이언트 스텝을 동시에 보여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덱스터의 흐름을 볼 때 대장주인 위즈윅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즈윅이 이제 시가총액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갈 때 덱스터 그만큼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덱스터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섹터를 매수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동시에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특히 위즈윅의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덱스터가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 덱스터의 이제 박스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박스가 될 겁니다. 이런 박스에 이런 박스를 정해놓고 박스 상단은 매도고 박스 하단은 매수예요. 그럼 박스 하단에 왔을 때 손절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스 하단에 오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박스 상단에 오게 되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수가가 이제 19,580원이기 때문에 이제 19,580원이면 박스 상단에 오면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매도 대응 잘 하시면 좋고요. 박스 하단에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뜨겁게 달궈왔던 성장주였던 만큼 계속해서 좀 최근에는 하락의 기조를 보였는데요. 이 이유가 작년은 성장형 섹터가 주목이 받는가 하면 올해는 금리 인상 이 시즌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훨씬 더 주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반영된 것들 속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함께 곁들여서 봐야 될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 꼽아주셨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 메타버스 VFX의 대장주로서 1조 3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지금 있는데요. 위즈윅 스튜디오 따라서 덱스터도 함께 갈 것이라고 하니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의 흐름, 정확한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신 뒤 535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이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못다한 상담은 내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유사 수신행위와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11시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